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대표되는 노인성 질환 중 하나. 뼛속까지 시리고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 그저 나이 탓이기만 한 것일까? 최근엔 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릎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법.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 자, 우리 몸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자면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걸 들 수 있겠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 이 소견을 보이지만 그저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또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의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가 본인 체중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릎을 사실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연세사랑병원의 고영권 원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쌀쌀해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 무릎 관절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병원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이 되면은 일교차에서 기압 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압 변동이라면 아무래도 압력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 압력 차이에서 무릎에 통증 준 세포들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예. 통증 쉽게 느낍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비해서 가을철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네, 무릎 질환. 글쎄 요즘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젊은 층에서 그 무릎 손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웰빙 문화 바람에서 스포츠, 특히 격한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는데 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사전 준비 운동 없으면 무릎이 손상되어서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일 넘어가는데 초기에 방치하면은 이런 손상된 연골이나 연골판 손이 지장돼서 외상성 퇴행성 관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예전에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면 요즘에 스포츠로 인해서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 퇴행성 관절염 사실 젊다고 방심해서는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법. 화면 한번 보시죠. 등산하면서 무릎을 자주 다치는 이원병 씨. 얼마 전 산을 내려오면서 무릎을 다쳐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됐는데 어떠한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까?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찾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셨나요? 무릎이 걷다 보면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비탈길 좀 내려갈 때 아니면 한참 구부렸다가 일어날 때 그런 때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원병 씨는 끊임없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아 병원을 찾은 끝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다. 이는 비단 이원병 씨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 인구 6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몸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식으로 관절 무릎 안에도 물렁뼈들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 같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취약한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관절에 큰 부담이 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을 기어다니며 청소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여성들 자체 호르몬이나 혹은 수명이 연장된 것도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관절염 환자가 유독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은 남성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인 경우는 관절 연골 손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골이 떨어져 나온 연골이 무릎에 떠다니면서 자꾸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서는 그 연골판이나
그 관절 연골의 그 손상이 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씩 휘어질 수 있고 소리 나는 게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요. 하지만 통증이 찾아와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 다반사. 부어 있기도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많이 독한 약을 먹게 돼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나 혈압이나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은 1기에서부터 말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한 1, 2단계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자기 관절을 보존적으로 쓸 수 있는 연골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이 들어서 수술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의 마찰이 심해져 무릎 변형은 물론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악화될 경우 수술 치료가 시급하다. 수술은 그 증상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술법이 사용된다. 검사와 동시에 수술 가능한 관절 내시경은 주로 초기 환자에게 사용되는데 무릎에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장착한 가능관을 통해 무릎 안을 모니터로 바라보며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는 수술법이다. 무릎 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손상된 부분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 대표적인 것이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십자인대 이런 것들의 손상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관절염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무릎 연골 중 일부를 채취해 이식하는 자가연골 이식술도 초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년의 초기 관절염이죠. 그러니까 연골 결손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 연골 결손 있는 부위에 우리가 그 연골을 한 번에 이식을 하는데 우리 무릎에 그 여유로 있는 연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골 결손의 그 크기가 2제곱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연골 이식술. 하지만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자가연골 이식 수술의 단점은 부위가 너무 클 때는 불가능하고요. 또 나이가 많으시면 잘 안 자라고요. 당뇨나 혈압 있으면 잘 부착이 되지 않죠. 무릎 관절이 다 닳아 걷기조차 힘든 사람에겐 어떤 수술법이 시행될까? 그들에겐 최후의 수술 방법인 인공관절 치환술이 진행된다. 관절이 다 닳아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무릎에 기형이 온 말기 환자는 특수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적합한데 하지만 이는 젊은 환자들에게는 그리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최근 들어서 아주 성공적인 수술의 하나이지만 드물게 감염이 올 수 있고 관절이 굳는 강직이 올 수 있고 이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 득과 실을 잘 가려서 올바른 환자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명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라 평균 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고 나이가 대개 한 60에서 65세 이상 지난 환자에게서 사용할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시큰시큰 찾아오는 무릎 통증. 더 이상 참지 말자. 무릎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법.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로 건강한 무릎, 건강할 때 지켜내자. 네, 우리 어머님의 80%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니 사실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길매시고 쪼그리고 빨래하신 죄밖에 없으신데 되돌아오는 건 상처난 무릎 연골밖에 없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무릎이 시큰시큰 아파와도 늙어서 그러려니 넘기기가 이제 일쑤신데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미리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몸의 수많은 관절 중에 또 근데 유독 무릎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무릎 관절은 단순히 하중만 전달하는 관절은 아니고 네. 그 관절 안에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연골 파열, 연골 손상 쉽게 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무릎 관절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네. 다른 관절에 비해서 해부학적 불안정하기 때문에 손상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심하게 운동하다 보면은 이런 불안정한 관절 손상을 쉽게 입어서 연골이나 연골반 손상에서 퇴행성 관절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관절염을 크게 분류할 때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루마티성 관절염으로 크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 퇴행성 관절염처럼 무릎에 찾아오는 증상들은 사실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르잖아요. 그 네. 루마티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퇴행성 관절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써서 오는 관절염인데 주로 무릎에 많이 오겠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년층에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자가 면역 이상에 의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이상이 되면 관절을 쌓고 있는 활액막 이상 증식으로 증식된 활액망들이 연골 손상돼서 올 수가 있는데 비단 무릎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발목에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독 관절염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관절염에 많이 노출이 돼 있나요?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하중이 많이가 많이 닳겠죠. 그래서 그렇죠. 비만한 사람들, 아무래도 자기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자기에 맞지 않은 과격한 운동을 해서 손상이 올 수 있는 외장성 관절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세 때문에 많이 쭈그려 하면은 하중이 올라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어쩔 때 일어나가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다가도 오후에 또 되면 괜찮고 뭐 이런 경우는 그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진행되는 거죠. 네. 그 앞에서 본 화면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법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 혹시 물리치료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 있는 환자분 중에서 사실은 10명이면 두세 명이 수술을 요하는 거고 7명 중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기가 되어도 수술하도 간단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 6명, 7명 정도는 요즘 최근에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팔을 이용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세포들을 민감 떨어뜨려가지고 통증 완화시키는 방법이 개발돼서 퇴행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충격파라든지 또는 초음파, 물리치료, 약물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관절염에 걸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관절염 자가 진단법이거든요.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지하철에서 높은 계단을 보면 한숨 먼저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이라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나도 혹시 관절염은 아닌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계단 오를 때 한 번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서너 번 쉬었다 가야 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스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힘들어졌다. 네, 예전에 십리길도 걸어 다녔는데 요즘엔 버스 한 정거장 거리도 걷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무릎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거나 안 펴진다. 예전과 달리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무릎 관절 이상 여부를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걸을 때 힘이 없고 휘청거린다. 얼마 안 되는 평지 거리라도 걸을 때 다리에 기운이 없고 휘청거린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무릎에서 물이 차서 물 뽑은 경험이 3회 이상 있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쉬는 게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의 경우 덮어놓고 쉬기만 한다면 무릎 관절이 굳어 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활 속에서 아주 크고 작은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건강비법 대공개 시간에는 말이죠.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 주실 거죠? 네. 그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그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관절염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네, 안 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데 심한 운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량의 운동은 관절에 좋습니다. 우리 관절 연골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적절한 운동이 영양분을 빨리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너무 하지 않다 보면은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마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 하중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관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산보가 제일 좋은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걷는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들 어려서 이 국민체조 있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거를 아침에 한 번씩 했더니, 관절염이 예방이 됐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간단한 운동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악화시킨 거죠. 꼭 피해야 할 것, 그런 자세, 또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 요법, 화면을 함께 보시죠. 생활 속에서 노출되고 있는 무릎 관절, 과연 그 위험도는 얼마나 될까? 양반다리를 하고 앉을 경우 무릎 관절 위험도는 20.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무릎 관절 위험도는 30. 집안에서 걸레질을 할 경우 무릎 관절 위험도는 50.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릎 건강에 좋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 실내에선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은 채 돌아다니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무릎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많은 계단들, 그동안 무릎이 아파서 올라가기 힘드셨죠?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 둘. 계단을 오를 때는 아프지 않은 무릎을 중심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아픈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아 무릎 관절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양반다리나 무릎 꿇기 등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무릎 사이에 압력이 증가해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찢어지고 마모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쪼그려 앉는 자세보다 훨씬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 넷.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무릎 건강에 좋죠. 특히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대퇴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안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무릎 건강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강관리 비법은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은 따뜻한 찜질법입니다. 단순한 통증이 지속될 때 하는 온찜질은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거나 핫팩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긴 찜질은 근피로를 유발시켜 통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에 20분씩 하루 2, 3회 정도만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은 얼음 찜질법입니다. 격렬을 줄일 때 하는 냉찜질은 수건으로 얼음팩을 싼 뒤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찜질은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이상 하게 될 경우 동상을 입거나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집안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무릎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찜질 방법은 환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으셨어요? 치료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꼭꼭 실천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무심코 한 양반다리나 토끼찜, 또 뭐 쪼그려 앉기 같은 이런 일상생활 속의 작은 행동들이 무릎 관절을 아주 나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놀랍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미 관절염 진단을 받은 그런 분이라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예,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운동은 꾸준하게 적당량 운동을 통해서 그 무릎 주위의 근력을 강화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도 초기, 중기, 말기에 다른 것처럼 초기와 중기의 말기에 따라서 운동량이 다르게 됩니다. 초기 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 연골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적당량의 산보,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 걸으면서 일주일에 3, 4회 걷는 게 좋고요. 좀 증상이 진행된 중기나 말기는 아프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릎에 하중이 가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영이나 에쿼를 같은 그런 수정 운동에서 무릎 주위에
하중을 줄이고 그다음 무릎 주위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먹는 거 말이죠. 먹는 거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또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들이? 저도 요즘은 이제 사시노분이 가끔 무릎 시큰거려서 먹는 예. 음식이 밀감이나 귤을 좋아하거든요. 네. 오렌지 같은 거. 이런 비타민 C가 많은 밀감이나 자몽, 오렌지 같은 경우는 관절을 이루는 연골 성분에 콜라겐 파이버가 있거든요. 예. 이런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인데 이런 비타민 C가 많은 신선한 야채나 네. 이런 밀감이나 오렌지 같은 알이 좋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은 많이 붓기 때문에 통증 완화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병푸른 생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 실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세요. 예,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철칙은 자기 마인드가 중요한데 관절염은 진행을 막기 위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비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에서 무릎을 쭈그려 앉는 걸 피함으로써 무릎에 쭈그리면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쭈그려 앉는 습관을 피해서 하중을 줄여서 무릎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연골에 영향을 주면 좋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숙면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또 편한 신발을 신으면서 무릎에 하중을 가지 않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그리고 비만을 피하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쭈그리 앉는 걸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바로 우리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있었네요.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이 무너지면 사실 건강도 무너집니다. 네, 무릎이 건강해야 노후가 편안하고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무릎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올가을에는 조금 체중을 줄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무릎에 대한 다양한 의학 정보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고영건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함께 인사할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